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의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에 들어가면서 선물 시장도 역시나 3시에 조기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오펙 감산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오일은 어제장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현재 부근에서는 2% 넘는 하락으로 52달러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과열 양상을 보였었던 뉴욕 증시는 일단은 전일장도 하락 마감이 되면서 일단 보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 변동성에 대한 확대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네, 금일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어닝 시즌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점 이탈 관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 증시 자체에 대한 장기뷰도 한번 측정을 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탈 관점이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이제 매도에 대한 지지값 자체가 어디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셧다운 관련해갖고 좀 팩트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여건 자체는 셧다운보다 미중무역 합의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경향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증시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1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의 본장은 휴장에 들어갔었던 미 증시였습니다. 오늘 또 증시가 또 재개가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미국의 셧다운 경제 피해가 트럼프 요구에 장벽 비용을 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지수 전일장에는 선물 시장에서는 조기 폐장이 됐고 일단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663.25포인트로 0.51%의 하락세 이어갔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하락하면서 S&P는 0.35% 빠진 26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전일장 S&P 500과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761.50포인트로 0.65% 빠졌었던 가격이고요. 현재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744.25포인트로 0.26%의 하락세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최근에 달러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전일장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요.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립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1.14달러가 깨진 이후에 1.13950달러 선으로 0.25%의 하락세 이어가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에 1280달러까지는 지지가 되는 흐름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1279.6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반등을 이어가면서 1283.4달러 선으로 0.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을 이어갔었던 크루드 오일은 전일장까지 54달러에 안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좀 세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2%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53달러도 이탈이 된 52.88달러 선으로 2.4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모두 양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국면이고요. 일단 1280달러가 깨졌었던 골드는 현재 부근에서 80달러 근처에서 좀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일도 오늘장 좀 큰 변동이 있는 상황이죠. 오일 같은 경우는 52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 라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B안에 대해서 좀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지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플랜 B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각국의 또 외신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신 소식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자가 현금 비중을 좀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의 관망세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분석 속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이 늘린 비중 속에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 좀 투자를 좀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좀 같은 소식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2019년 증시 변동성을 높을 전망이다라는 이 반증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재 부근과 2019년 올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좀 크게 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투자자들이 좀 몸을 사리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화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은 하루하루 좀 뉴스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 기간에 중국 쪽에 대한 관세를 좀 완화적으로 좀 적용하겠다라는 미국 쪽의 소식으로 이 양국 간의 좀 완화적인 부분을 좀 미친 상황 속에서 화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좀 고조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최대 쟁점인 또 화해가 또 다른 불확실성을 짚힌다면은 이 갈등이 고조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캐나다의 화해 부회장 신병 인도 요청을 좀 계획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후일담으로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양국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소식들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CEO는 경기 비관론을 좀 펼치고 있는 이 비관론에 대해서 기록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일부 투자자, 분석가 쪽에서는 올해 증시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좀 많은 긍정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또 전 세계 CEO의 대부분은 또 경기 비관론을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과연 올해 증시 앞서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는 소식 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대해서는 다들 좀 같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이 증시 강세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정책을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은 오히려 증시 강세에 대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또 시세 살펴드렸을 때 셧다운에 대한 이 우려로 일단 좀 막강한 피해금이 일단 장벽 예산보다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짚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증시에 대한 강세 재료도 될 수가 있다라는 다른 관점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영국의 펀드 매니저는 1년 전보다 투자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입을 피해가 상당히 막심합니다. 특히나 영국은 가장 1 산업이 금융업인데 이 금융업으로 인해서 일단 브렉시트가 된다면은 패싱포드가 일단 처리가 됩니다. 패싱포드 자체는 일단 EU 안에서 금융 허가를 좀 받게 되면은 EU 각국에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쪽에서는 가장 금융업으로도 좀 활발하게 이어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브렉시트가 된다면은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금융 회사들이 영국을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환경이 좀 크게 나빠졌다라는 부분까지 분석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메이의 브렉시트 플랜 B 안이 기존 안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메이 총리가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3일 후죠. 21일 날에 플랜 B 안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백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일랜드 국경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인 기존의 제안들이 초안과 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반대쪽 당인 노동당에서도 비판을 계속적으로 일고 있고 이에 다른 안에 대해서도 EU 쪽에서는 좀 거부하고 있다라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의 브렉시트 대안이 제2의 국민투표 여부 의회에 묻자라고 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메이 총리가 속해 있는 보수당 쪽에서는 브렉시트 탈퇴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한 연장과 그리고 제2의 국민투표도 강력하게 좀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당은 브렉시트 대안인 제2의 국민투표 여부를 다시 의회에 묻자라는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쟁점이 가장 크게 노동당과 보수당에서 가장 좀 관점이기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당 측의 의견까지 외신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21일 플랜 B에 대한 안이 이전에 합의안과 초안의 합의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플랜 B에 대한 합의안은 29일에 다시 의회에 북혀질 예정으로 29일 날 다시 좀 투표의 결과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일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시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또 대형 기업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20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중국의 경기 불안과 양호한 수급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오일의 모습인데 이 두 양상에서 가격대가 어떻게 또 맞춰질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앞서서 IMF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각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성장 둔화 발표가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금 어제장도 좀 하락했었고 현재 부근에서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매도로 보실까요? 지금 매도값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당위성을 부여를 할게요. 지금 오늘 이제 경제 성장률 관련해갖고 조금 뉴스에서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건 자체가. 근데 이 시황 자체는 개인적으로 좀 단기적인 이때 조정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시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판단하는데 오늘 이 지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하단에 대한 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가가 형성되었던 6720 위치값이죠. 나스닥 지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0. 6720에 대한
이제 단기 스팬 하단에 대한 지지 자체는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 자체가 깨지면 오늘 데일리성 이제 스윙 이 관점으로 매도적 접근은 한 차례 가능하다, 이거를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관점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쨌든 미장 개장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미장 개장 이후 이 저가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면은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예요. 자, 다른 의미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전에 이탈 관점을 한번 봤던 데가 이 위치 값이에요. 이탈 안 했네? 매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누리는, 지금 보고 있는 위치 값은요,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관점이랑 비슷합니다. 지난 12월 4일에 있었던 매도에 대한 시작점을 알리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상 이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미장 개장 이후의 시간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새벽 시간대도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럼 672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으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오늘 데일리적인 매매 자체, 이 나스닥에 대한 매도는요, 이 스윙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스윙.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요, 2008년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과연 미 증시에 대한 변화가 지금 상황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왼쪽 차트 보시면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 증시에 대한 변동폭이에요. 주봉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장기예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관점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자 2008년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매도에 대한 스타트업을 끊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고가에 대한 갱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에 대한 랠리는 한 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2018년에 있었던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구간대에서 앞으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비춰진다는 점이 일단 포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확보되는 구간 자체는요, 여러분들 왼쪽 네모칸을 보시고 오른쪽 네모칸을 볼게요. 과거의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좀 언급드리고 싶고, 상승의 랠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팬 이탈 관점은요, 데일리 또는 스윙적인 관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7200 라인 구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에 대한 추세가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황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면은 이번 달 말 장관 끝 회의에서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판단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매수에 대한 추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상황상 오늘 매도값을 본 거는 데일리 또는 스윙적인 매매라고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뷰가 아니에요. 그럼 장기뷰 자체는 여러분들 어떤 지지값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재차 매수에 대한 뷰를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지금 뷰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최소한 6,600값까지 떨궈야지 장기뷰에 대한 매수를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관한 시황이 떴죠.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는 시황이에요. 하지만 미 증시 자체는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게 월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점이 있어요. 그럼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한 번 더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전 저가가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 랠리로 펼친다면은 어쨌든 단가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조정에 대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에 대한 슈팅. 그러면은 단기 고가 자리가 손절 위치값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볼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 근데 이게 이탈이 돼야지
매도값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데일리 혹은 스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봉상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미 증시 자체가 조금 화랑을 띨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보시면은 이 왼쪽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 보면은 이런 상승 랠리 구간에서도요, 매도는 나와요. 매도는 단기 조정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미 증시에 대한 랠리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최근 이제 60분 봉상 앞으로 오늘 데일리적입니다. 매도 위치 값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기뷰는 매수예요. 최근 이제 미 증시 자체가 스팬 위치 값의 밑단에 하단에 도래했을 때 굉장한 매도에 대한 추세가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7200 라인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구간대까지 매수에 대한 추세가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현상 자체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6600에 대한 지지를 받고 스팬 자체가 재이탈한다면은 또 한 번 매수에 대한 추세를 기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지금 단순히 매도값을 보는 거는 오늘 스팬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한 차례 매도가 오고, 이 위치값에서 스위칭을 본다면은 오히려 굉장한 좋은 포지션에 대한 성립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제일 좋은 포커스 자체는 오늘 당일 저가죠. 저가가 이탈되고 나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 증시 자체, 저는 7,000원 라인 넘어서까지 조금 구간 확보될 때까지는 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즐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관점 자체는 매도로 즐기고, 이 지지값에 대한 추세대에 대한 지지를 받는 여부를 체크 뒤에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즐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시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 시황을 좀 보자면은 셧다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자체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셧다운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셧다운 관련해 갖고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 자체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자체는 화랑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팩트적으로 분석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앞으로 셧다운에 대한 시황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제를 해야 돼요. 왜냐? 결과적으로 영향이 안 미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시황은 그래요. 셧다운에 대한 사태 자체는 미 증시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셧다운이 문제가 됐다면은 진작에 무너졌겠죠. 하지만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론이 펼쳐지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 포커스에 굉장히 맞춰야 된다. 이렇게 시황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적으로 셧다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단순 매도에 대한 플레이 자체는요, 단순 조정밖에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수정을 하고 완전히 배제를 해야겠죠.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배제를 하고 미중 무역의 합의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 시황으로 나스닥을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바예요. 오늘 위치값 자체 이탈, 위치값 충분히 보시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골드가 앞으로 주포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든 종목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골드라고 조금 선정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골드에 대한 매수가 올 한 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예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미국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뜨는 입장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유동성 확보라든가 주식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골드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60분 봉상으로 보면요, 이제 어디까지 위치값을 좀 기다려야 되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1270 초반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은 상기를 시키셔야 돼요. 지금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단가까지 올 때까지는 좀 다소 기다리고 지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수에 대한 다시 돌입을 할 시점 자체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골드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무포로 유지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밑단까지 지금 좀 끌어내려야 된다는 판단 자체를 내리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어쨌든 간에 3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조금 매도에 대한 추세 가능성이 굉장히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뭐 1월 말에 또 FOMC 회의 열리겠죠. 그러면은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더 하방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보고 있어요. 최근 어떻게 보면 달러가 굉장한 상방 추세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드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매도값을 쉽사리 내려오지 못해요. 단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달러에 대한 매도 추세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골드 자체가 강한 매수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이제 1270 초반대죠.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상승 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하방 쪽에 대한 부분 모두 좀 말씀해 주셨는데 6,720 라인의 이탈 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으로 일단 가격대 라인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7,200 라인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대를 잘 좀 살펴보시고 포지션을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바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이제 1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인데요. 먼저 본장부터 살펴보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46%의 하락과 S&P 500은 0.59%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 0.70%의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수 선물 쪽에서는 먼저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은요, 2,654포인트로 0.38%의 하락세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도 조금 회복이 되는 듯 싶습니다만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741.50포인트로 0.28%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셧다운에 대해서 좀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각 기관에서의 분석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외신 소식 전달해드렸을 때 오히려 좀 상승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다. 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재료로는 일단 이 셧다운에 대한 이 예산 초과가 장병 예산 좀 초과됐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우려 섞인 분석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맞선 지금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탈 관점 나올 때까지는 굳이 매매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과 같은 동일한 상황 자체가 연출되기 전까지는 무포로 좀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탈 관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 맞추시고 그 이탈 관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포, 왜냐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 증시 자체가 언제든지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잘 밑단 단가까지 좀 끌어내리면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좀 지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오늘 구간대 자체는 조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탈 관점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시고 데일리 또는 스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은 단기와 스윙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이 시기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각각 적용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실적이 좀 대거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그 대외적인 변수도 함께 좀 작용하고 있는 증시의 모습인데요. 지금 개장 소식 만나보셨고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의 경기 불안과 좀 양호한 수급 사이에서 좀 가격대가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까지 54달러가 넘었었던 오일은 52달러로 다시 하루 만에 좀 주저앉았습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바로 들어볼게요. 자,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 현재 부근에서 관망입니다. 자, 최근에 최저점이 42달러, 그리고 어제장의 고점이 54달러까지 좀 되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관망 들어오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 이제 단가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53.20 위치값에서 오면 한 차례 매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모든 보조지표상 사실상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약세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크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논의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주 논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53.20의 이탈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는 굉장히 맞출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들고 싶고, 매도를 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요새 오일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 자체가 오일과 나스닥에 대한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게 눈에 띄어요. 차트적으로 봐도. 최근 시황 자체가 그래요. 최근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걸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포커스가 굉장히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매도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매수에 대한 추세라든가 굉장히 동일성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왼쪽이 이제 미 증시 차트고 오른쪽이 오일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미증시를 하고 이제 오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성립되기 힘들다 이렇게 좀 확보하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는 53.20에 대한 이탈 전까지 좀 매도에 대한 포커스는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60분 봉상 이제 모든 이제 기술적 지표상 여건 자체가 저가에 대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관점 자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온다면은 내일 그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가 자체가 한번 조정을 주기 시작하면은 50 초반대까지는 51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매도 플레이를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감산에 대한 시황 자체는 제가 보는 뷰는 사실 시황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모두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에 대한 시사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공표한 내용을 가지고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시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술적 분석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오일은.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에 대한 포커스는 미 증시의 상관지수에 굉장히 최근 높게 현상이 띄기 때문에 오일의 매도 포커스는 맞춰야 된다고 판단하는 바지만 오늘 당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적 판단상 저가에 대한 형성 자체가 굉장히 띄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재차 매도 값을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웨이팅을 좀 선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좀 판단하지 않는 게 굉장히 뭐가 좋냐면은 원래 이제 이런 위치값 자체에서 어디까지 떨굴 가능성을 전제로 까는 게 좋지가 않아요. 야, 오늘 극점이 여기야.
오늘 추세 자체가 시장의 방향 자체가 매도예요. 근데 반대 매매를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인데, 일봉상 이제 단기 고가에 대한 포커스는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은 일봉 일목균형표를 조금 판단했는데 지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한 차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발현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탈 관점에서 매도를 한번 보는 게 포커스에 맞겠다. 51 초반대에서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나스닥과 같이 매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글로벌 상황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싶은 거예요. 요새 글로벌 경제 자체가요, 어떤 투자 활동의 비중을 많이 높이지 않아요. 지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주식시장은 불안해.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현금 늘리는 미국의 큰손. 근데 이건 한국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모든 투자 활동 자체가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거는요, 현금 비중을 굉장히 늘린다는 거는 이 개인들 머니가 아니에요. 부자들 머니예요. 상황 자체가. 부자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떤 투자 활동을 꺼리기에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여건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내용은 뭐냐면은, 현금의 비중을 제가 최근 많이 늘리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현금의 비중을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자막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는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투자라고 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유지예요, 유지. 감소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에 대한 유지 또는 증식 활동을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 현금 확보에 대한 개념도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투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부자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부자들은요,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를 준비를 해요. 그럼 그 기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가 안 좋을 때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현금 확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건상.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라고 지금 몇 주째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없애라는 의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자체는요,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다소 늘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지금 시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거 6개월이든 1년이든 상황 자체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은 그 공매도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시는 거는 저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동성 자체가 남다르고 시장에 대한 안정성 자체가 레버리지 자체가 더 확대되는 입장 상황에서 이런 금융에 대한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건요,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장기 뷰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시장의 경제가 안 좋고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펼쳐질 때. 근데 그 기회는요, 현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린 사람한테 찾아오는 법이에요. 막상 이제 좋은 기회가 오고 투자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을 시기에 현금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없다면은 좋은 조건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자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신 뉴스라든가 상황 자체를 보면요,
지금 현금 비중 자체가 10년 내 최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예요. 무슨 뜻이냐? 기회를 모색하는 거예요. 이 현금 확보에 대한 상황 여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활동, 최고의 여건 마련일 수 있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소 길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가 한번 제대로 빅쇼트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같은 뉴스가 좀 확인이 됐잖아요. 현금 비중에 대해서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좀 최대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다시 좀 돌려서 말하면은 올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쌓아놓고 있어야 확실한 투자처와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베팅에 대한 좀 가능성과 좀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좀 변동성 있는 좀 변화되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현금을 좀 관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투자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장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질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좀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일단 또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2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0.40%네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6731포인트 선 거래되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소폭 또 회복되면서 1.14040달러 선 회복됩니다. 자, 골드도 역시나 1281.8달러 선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52.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밀리면서 오늘 6,720포인트였나요? 40포인트. 네. 그 부분 20포인트가 또 무너진다면은 그때 매도적인 관점으로 더욱더 보셔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가속화되고 하고 있어요. 이제 30라인도 깼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 아니에요. 네,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건상 보면은 이제 저점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왔을 시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다는 거는 60분봉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6,000 어떻게 보면은 600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 확보 자체가 기대값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그러면 단기 고가인 어떻게 보면 6,700 이탈 관점이 나오고 매도를 진다면 6,750 라인 자체가 손절이 되는 거겠죠. 경우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에 대한 포커스는 아직까지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데일리적 스윙적 판단이라고 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일리적 스윙적.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지지가 단순 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은 하방에 대한 스타트를 그때 이제 12월 초반과 같이 제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 굉장히 크지만은 지금 모든 장세라든가 시황적인 부분은 매수 플레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적 데일리적 판단으로 좀 내린다. 이렇게만 언급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문자 질문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달러 인덱스와 유로에 대해서 질문 주신 시청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유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신 분도 있고 끝자리 5834님의 질문인데요. 마소님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시나요? 유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96라인 96.05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만 봐도 1130라인을 좀 돌파를 하는 1131원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달러 인덱스와 유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유로 매수 플레이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 시기는 아니다. 정확하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는 원래 엘리언트 파동이 굉장히 잘 성립이 됩니다. 잘 성립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엘리언트 3파가 정확히 맞았다는 판단 자체는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황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은 최근 이제 오늘자였죠? 예, 유로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올해 금리에 대해서 인상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여건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쪽 입장하고 유로 쪽 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 그만하겠다. 동시다발적으로 상황 자체가 겹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어쨌든 간에 유로라는 거는 금리 자체가 2분기는 넘어야지 향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 내리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어쨌든 간에 분기별로 일어나 보다 보니까 금리 동결이 확정적으로 지어지는 건 3월 FOMC 회의겠죠. 3월.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건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이 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결과값이 떨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유로 매수에 대한 스타트업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지 추세대에 대한 저항이 밀리진 않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죠.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차트상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차트상 95.95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진다면 유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이제 골드를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하방을 그리면 골드가 좀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시황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불안성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서포트가 된다면 하방에 대한, 그러면 골드 자체가 오히려 포커스가 굉장히 낮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관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깝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골드는. 근데 유로는 거의 마이너스 1에 위치합니다.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를 매수를 논점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두고, 지금 이 이탈 관점이 놓여진다면은 전고가 혹은 유로에 대한 전 저가에 대한 손절 라인 자체를 성립이 되면서도 유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한 차례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시기적으로도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한 지 21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 나스닥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점검합니다. 자, S&P 500부터 살펴볼게요. 2648포인트로 조금 주춤하는 데 싶었습니다만 다시 빠집니다. 0.60%까지 빠지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이 6720포인트를 좀 깼습니다. 6718.50포인트로 0.64%의 하락인데요. 일단 좀 안착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671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탈 관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 선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틱 차트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 여부를 좀 내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이제 기준선 위치값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6725 라인 구간에서 매도 위치값을 보고요. 손절 자체를 6750으로 봐야 돼요. 6725 매도값, 손절 6750입니다. 단기 고가 자체가 60분 봉상 형성이 됐다 보니까 손절 라인 자체가 다소 길지만은 스윙적인 판단으로 손익비 구성이 되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관점은 한 차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725에 대한 매도 위치값 아직까지 좀 유효하고요. 여기 매도 위치값, 손절 6750 라인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손절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쪽에서도 빠르게 좀 질문 접수해 주셔서 이 질문까지 함께 좀 상담해 드릴게요. 우성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크루드 오일을 매도로
50.00에 0.80에 매수 고려 중인데 괜찮을까요? 프리미엄 0.80에 매수 고려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해외 선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질문 보셨나요? 네, 질문 좀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피디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지금 빠르게 올려주셔가지고요. 50.00에 대한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이 입장을 좀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가 자체가 안 올 가능성이 커요. 안 올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고서 그 다음부터 보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오일값 위치값이요. 제가 보고 있는 뷰 자체는 여러분들 12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큰 틀만 볼게요. 큰 틀만 11월에 있었던 76달러죠. 최고가. 그때부터 내려오던 저항 추세대 자체가 완전히 다 밀려진 여건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확보가 된다는 부분을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그러면은 50일 초반대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된다. 이게 좀 지금 상황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럼 50일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오히려 콜을 좀 노리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50일 초반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콜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1달러 초반대 라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장 신세계 해왕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는데요. 자, 해왕마스터님, 오늘장 어떠셨을까요? 요새 이제 굉장히 변동폭이 크고 어떤 지지의 여부에 대한 활동 자체 판단을 좀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간소하게나마 제 입장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에 대한 확보 자체가 괜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추후에 좋은 기회라든가 그걸 모색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지 않을까 이걸 좀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상 가장 적절한 투자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귀엽고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신세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해양마스터님 귀엽고 예쁘게 봐달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